정신이 몽롱합니다. 새벽 5시거든요. 신청항에서 NSO 타고 출항합니다. 1등으로 자리 뽑기 뽑았습니다. 뒤에서요. 그래서 남는 자리 들어가서 뒤늦게 채비 챙기네요. 일행 분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주 바다라서 어디 자리는 좋습니다. 제주 내려온 김에 빡세게 타고 있습니다. 2시간 전 문의 열심히 뽑고 한림항에서 내렸습니다. 보통 오른손은 감도 때문에 장갑을 벗고 팀런을 하는데 오늘은 14시간 정도 흔들어야 해서 몸 좀 사렸습니다. 새벽 3시에 내려서 사우나 가서 정갈이 싹 씻고 왔습니다. 몸은 개운한데 정신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킹을 하는 건지 바다가 저킹을 하는 건지 본능대로 습관대로 몸이 움직입니다. 일단 장원을 하긴 했는데 중간에 잤다가 못 일어날 뻔했습니다. 팀런 처음 할 때는 꽝도 치고 옆 사람은 계속 느나 하는데 나는 혼자서 못 잡고 있고 집은 천안인데 왔다 갔다 500km 이상에 집에 갈 때면 현타가 세게 몰려들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한 마리 잡아보겠다고 동해든 남해든 무식하게 댕겼네요. 유튜브 영상도 보고 잘 잡으시는 분께 자문도 구하고 선장님께 물어도 보고 정말 잘 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포항에서 전설을 만납니다. 제 기억으로 30마리씩 40마리씩 잡더라고요. 우연찮게 배우게 됐는데 그날로부터 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어떤 팀런배를 타던지 간에 그 방법이 다 통하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배에서 잘 잡으시는 분 계시면 이동 시간에 서스럼 없이 어떻게 잘 잡는지 여쭤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양한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엔 한 가지로 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입문자님들이 이거 보고 바로 소마 볼 수 있도록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 못 잡을 때 정말 괴로웠거든요. 근데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한 마리라도 더 손맛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많이 잡으면 재밌잖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 무늬가 딱 때리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게 애기를 무늬에게 보여주고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때 벅 하고 때리더라고요. 무늬 오징어가 애기를 발견하는 상황부터 덮치는 그 순간까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낚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거든요. 캐스팅을 하고 애기를 바닥에 찍은 다음 액션을 넣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매복하고 사냥감을 주시하고 있는 무늬에게 우리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액션을 넣으면 애기가 물속에서 팔딱팔딱 뛰어다닐 텐데요. 로드를 위로 당기고 릴을 한번 감고 로드를 다시 당기고 릴을 한번 감고 당감 물 위에서 어설프게 하는 것 같더라도 물 아래에서 팔딱팔딱 뛰게만 보이면 됩니다. 이건 숙련도 차이일 뿐이지 내 액션이 이상해서 무늬가 안 따라오진 않습니다. 근데 히트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계속 나옵니다. 액션은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고 무늬를 잘 잡고 못 잡고를 떠나서 액션이 익숙해지면 오랫동안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팀런배를 타시면서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액션 유무를 떠나서 줄을 감는데 무늬들이 따라온 경험이 종종 있거든요. 중요한 건 우선 애기가 물속에서 뛰어댕기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드랙을 잠궈서 애기를 더욱 뛰어댕기게 만듭니다. 처음에 이만큼 잠궈도 될지 의문이었는데 그분 줄을 당겨봤더니 아예 풀리지 않을 정도로 잠궈져 있더라고요. 똑같이 따라 해보고 하니까 확실히 잘 꼬셔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그고 하게 되면 단점이 몸에 부하가 걸린다는 건데요.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드랙을 좀 풀던 저 같은 경우에는 로드와 릴을 최대한 가볍게 사용합니다. 5피트 때 이그지스트를 사용하니까 6피트 때 사용할 때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드랙을 풀고도 잘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건 잠고도 해보고 풀고도 해보고 둘 다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액션을 팍팍 넣어서 애기가 완전히 팔딱팔딱 뛰게끔 무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심층이 깊어지면 거기에 맞게 드랙을 더 잠그고 수심층이 얕아지면 또 거기에 맞게 드랙을 풀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팔딱팔딱 모션을 수심에 맞춰서 드랙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드랙을 풀 때도 있는데 이건 필드에서 만나 뵙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멀리 캐스팅을 해서 바닥을 찍고 액션을 넣을 때 5번에서 6번 정도 가까이 올수록 액션 횟수를 2, 3회까지 줄입니다. 바닥층을 철저히 공략하는 거고요. 액션을 주고 바닥을 찍기까지 로드를 가만히 들고 줄 텐션을 주면서 기다려줍니다. 바닥을 찍게 되면 다시 액션을 주고요. 무늬는 애기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 폴링 때 덥석 애기를 물어버립니다. 근데 떨어지는 애기의 움직임이 삐뚤어지거나 좀 이상하다 싶으면 무늬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공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를 가만히 들고 줄 텐션을 주는 경우에 제일 쉽게
자연스러운 폴링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텐션을 준 상태에서 폴링 상태의 로드 느낌이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챔지를 위로 싹 제껴줍니다. 폴링 모션을 계속 만들어주기 때문에 느끼고 있던 느낌이랑 조금이라도 다른 경우에 팍 손으로부터 느껴집니다. 물고기가 치고 갈 수도 있지만 무늬 입질이 잘 들어옵니다. 설령 무늬 입질이 아닐지라도 액션을 준 걸로 애기가 한번 팔딱 뛰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애매하면 땡겨보는 습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막상 초리를 본다 해도 밤새도록 초리 보기도 힘들고 손끝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무늬를 상상하면서 낚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카 펀치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챔질 하면서 무늬를 아쉽게 놓쳤다고 가정을 할게요. 무늬는 욕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먹잇감이 눈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후다닥 도망을 가버리면 열받아서 더 잘 쫓아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무늬들도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서로 먹으려고 안달이 나서 경쟁을 미친듯이 합니다. 팀런이 아니라 캐스팅하러 가서 따라온 무늬가 애기를 물려고 하면 반대로 애기를 도망치게 했다가 다시 따라오면 도망치게 했다가 몇 번 하다가 살짝 폴링 시켜주니까 지체 없이 벅하고 물어버리더라고요. 아까 했던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멀리서 저킹을 6번 해서 발밑까지 2번 정도 하게 되었다고 할게요. 그럼 의심 많은 무늬가 우리 애기를 발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애기를 맛있게 보여주고 때릴 수 있도록 타이밍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발밑에서 바닥 찍고 저킹 2번 빵빵, 그리고 5초 정도 기다려주고 다시 바닥 찍고 저킹 2번 빵빵. 5초를 기다리는 이유는 무늬가 물고 뜯고 맛보고 씹고 빠지는 데까지 5초 안에 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5초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원하게 입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미스테리한 친구들은 입질인지도 모를 정도로 살포시 안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5초 정도 세하려 주는 겁니다. 이렇게 4-5번 정도 했는데 입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회수해서 캐스팅을 하고 반복을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 원리이고 여기서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응용에 들어갑니다. 응용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완전히 이건 무늬랑 수싸움 하는 거거든요. 캐스팅을 해서 액션을 5-6방씩 팍팍 주는 이유가 팔딱팔딱 뛰는 애기를 무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데, 무늬를 만약에 뽑게 되면 그 주변에 경쟁하고 있던 다른 무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뽑은 위치에 다시 넣어서 굳이 액션을 많이 팍팍 넣지 않고 폴링 모션만 만들어주면 다른 애들도 줄줄이 소세지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타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마리수가 확 늘어나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도 발밑에서 무늬를 뽑았기 때문에 저는 역방향이라 정방향에 있는 제 일행한테 무늬 넘어간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히트가 외쳐졌고 선장님이 오 진짠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십니다. 또다시 발밑에서 무늬가 올라왔고 한 마리 넘어간다고 뒤에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히트로 무늬를 올립니다. 형님 한 마리 갑니다. 네, 한 마리 뒤로 갑니다. 2마리 가요, 2마리. 모두 다 같이 잡으니까 정말 재미있네요. 무늬 넘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올라오니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인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2번의 히트도 똑같습니다. 일행분들도 잘 잡으시는 분들이라서 무늬가 있으면 무조건 다 뽑아냅니다. 역방향에서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전날 저녁부터 계속 배를 타고 있어서 힘들다고 정방향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정방향은 햇빛을 정통으로 맞고 있어서 차라리 저는 햇빛보다 캐스팅을 선택했습니다. 제 쪽에서 무늬가 올라오거나 주변에서 무늬가 올라오거나 해서 무늬가 있다 없다 상황에서도 운영 전략이 달라집니다. 무늬가 있다는 가정하에는 캐스팅을 하고 저킹을 5-6번씩 하지 않고 3번씩 정도로만 짧게 가져가면서 최대한 폴링 모션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무늬가 때릴 수 있는 타이밍을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입질 받을 수 있는 횟수를 늘려줄 수 있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멀리 있는 무늬까지 꼬셔서 잡아야 되겠구나 생각에 열심히 캐스팅을 하고 애기를 팔딱팔딱 뛰게 만들어서 무늬를 꼬시는 거죠. 형님 한 마리 갑니다.
멀리 캐스팅을 해서 무늬가 바로 물었다 싶으면 얼마 꼬시지도 않았는데 덥석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저기 아래서 무늬들이 경쟁 열기가 장난이 아니다. 오늘 활성도 괜찮다. 오늘 타자 기대해봐도 괜찮다 정도로 생각하고 열심히 흔들어 주는 겁니다. 계속 무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입질을 받을 타이밍을 만들어 줍니다. 멀리서 물어줬다 해서 그날 마리수를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확률적으로 기대해봐도 좋은 날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인 운영 전략을 가져가면서 한 마리씩 무늬를 뽑다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 액션에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무늬가 안 나온 상황에서는 응용을 가미하는 겁니다. 플랜 B, 플랜 C, 플랜 D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한 마리 잘 받았어요. 퀵으로 보내드립니다. 형님, 한 마리 더 갑니다. 한 마리 더 가요. 네, 뒤로 갔어 한 마리. 오늘 멀리서 퍽퍽 잘 때려주고 활성도가 좋다 싶으면 발밑에서 체류하는 시간보다 캐스팅하는 횟수를 좀 더 늘려주고 저킹 횟수도 거기에 맞춰서 조절하고 발 아래에서 많은 입질이 들어온다 싶으면 발 밑에서 바닥 찍고 저킹 두세 번 하고 스테이 5초 하고 이때 스테이 한다고 해서 배 밑에서 애기가 가만히 멈춰있는 게 아닙니다. 너울에 맞춰서 자연스러운 폴링 모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상황이 조금 안 좋은 날에 너울이 큰 날에는 더 많은 입질을 받았다고 소식들을 종종 접합니다. 형님, 한 마리 더 가요. 한 마리 더 가요. 기본 스테이 5초라고 말했지만 오늘 좀 야리 꼴랑하다 싶으면 7초 주기도 하고 10초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 2초만 때리고 바로 바닥 찍고 스테이 2초만 때리고 다시 바닥 찍고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늬가 있다는 가정하에 의심이 많고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맛있는 먹이처럼 팔딱팔딱 발밑에서 보여주고 무늬가 촉수를 쭉 뻗으려고 하면 도망가버리고 촉수를 쭉 뻗으려고 하면 도망가버리고 그럼 무늬가 열받거든요. 애기 입맛 한번 걸리라 하면서 생각할 때 딱 천천히 폴링 모션을 만들어주면 벅 하고 때리는 거죠. 상상도 못했는데 간식이 나왔습니다. 이때 심신이 굉장히 지친 상태였거든요. 정말 꿀맛 같았습니다. 수박도 너무 시원하고 맛있었고요. 선장님이 어찌 아셨는지 제가 수박 돼지이긴 한데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맛있는 애기인데. 계속 포인트들을 이동하면서 수심이 2-3m 정도 포인트에도 들어왔습니다. 캐스팅 애기로 바꿔주고 장타를 때려봅니다. 무늬가 애기를 물고 뜯고 맛보고 씹고 빠지는 데까지 5초면 충분하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간격으로 계속 확인해주는 저킹을 해줍니다. 우리 카페에서는 3호3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왔어요.
히트!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늬가 완전히 잡아채는 형태로 입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정 초 간격으로 확인을 해주면서 빠지기 전에 히트로 걸어버립니다. 운영 방식에 강한 믿음이 있고 액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서 응용 방법도 계속 해보고 플랜 Z까지 했는데도 무늬가 안 나온다 싶으면 그때 가서 애기 색상을 바꿔줍니다. 제일 쉬운 게 옆에 계신 조사님이 잡아낸 애기 컬러로 바꿔주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 컬러로 무늬가 물어진 건 확실한 거니까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다른 조사님께서 여러분의 애기 색상을 여쭤볼 정도로 여러분께서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입문했을 때 내 액션이 이상한가? 드랙을 얼마나 조정해야 하지? 여기에 많이 헤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무늬를 잡는다는 게 무늬의 먹이 활동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무늬의 습성을 이해하면 이해하는 만큼 마리수 조과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습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먹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요. 제가 바닥층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중층까지 올라오는 케이스도 있고 상층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서 제일 쉽게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히트! 피딩! 세 마리면 피딩이다 이거. 드롭봉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무늬 팀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놈들이 있어야 문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무늬를 잡으려면 최소 500kg 이상인데 단점이자 장점인 게 어디든 다 똑같이 멀기 때문에 가장 확률적으로 많은 마리수를 기다릴 수 있는 지역으로 갈 선택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 겁니다. 비행기 타는 게 확실히 더 편하고 빠르네요. 저녁에 배를 타서 점심에 내리는 무박 2일 일정이었습니다. 빡셀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실제로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즐거웠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무늬를 못 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미있네요. 중간에 잠들었다가 일행 형님께서 깨워주셔가지고 겨우 일어났는데 정신이 없어서 포항 앞바다인지 영덕 앞바다인지 싶었습니다. 삼방산앞이라고 하길래 깜짝 놀랐네요. 날씨도 좋고 바다도 이쁘고 풍경도 장난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님들 무늬 잡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잡으면 재밌잖아요.